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즌2로 돌아온 강약 중강약에서 의사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30분 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0분 얘기를 하러 온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백수 역할을 맡고 있는 송백수입니다. 네. 한 분 더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30분 의원에서 2주째 참관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는 건양대 본과 4학년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색하네요. 네, 여전히 어색하네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진행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행 되게 잘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런 느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빠라서 그렇죠, 빠. 뭘 해도 잘해 보이는 건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즌1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시즌2를 진행하면서 시즌1 초반에 얘기했던 개론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뽑아서 다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조금은 더 예전에보다는 정돈된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희끼리 막 우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역시 약에 대한 얘기인데 식후 30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약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풍문에 의하면 식후 30분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말한다고. 풍문이 아니라 현실이 아닐까. 아, 현실.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약은 왜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나요? 자, 오늘의 주제 식후 30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왜 식후 30분인 거죠? 이런 말 있어요. 약을 먹으려고 밥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네, 전 환자분들이 그러면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 되니까 또 원래 아침 안 드시던 분들이 그러면 아침밥을 먹어야겠네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럽니다. 좋네. 살쪄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더 드시면 살찝니다. 근데 그게 참 약사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강조하시잖아요. 식후 3번, 네. 식후 30분 이렇게. 아니요,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봉투 모양 옛날 네. 그거 동그라미 치게 네, 돼 있어요.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어요, 원래. 왜냐면은 식하고 옆에 간 전후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면서 치는 게 빠르지. 되게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식후 30분 왜 식사랑 약을 붙여놓은 걸까요? 저도 약국 다닐 때 꼭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체크를 하는데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건지. 양리약은 배웠을 것 같은데 네. 이 약을 왜 식후 30분에 먹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 잘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배우진 않거든요. 네. 그걸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아니 보통 약국에서 접하는 환자들의 인식은 어때요? 왜 식후 30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의문을 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의문이요. 관행적으로 굳어져서 식후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얘기를 하면은 보통 놀래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약을 음. 식사 전에나 뭐 먹을 수 맞아요. 있단 말입니까? 보통 요렇게 반응을 하죠. 네. 제가 약 드릴 때 식사랑 관계없이 8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식사랑 관계없이요? 라고 되물어봐요. 그리고 이 약은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겠지. 이 약은 순하구나. 순하다. 약이 이제 그 식후 30분이란 말이 꼬치꼬치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약이 독해서 속을 버리기 때문에 밥을 그렇지. 먹고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이 독하다라는 개념으로 뭔가 위장에 부작용을 줄 것만 같아서 뭔가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추로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말
목이 쓰릴 것 같아서 그러면은 밥 음. 먹고 바로 먹어야지 30분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왜 30분일까? 30분 정도 되면 왠지 음식물이 적절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 음식물이 소화되면은 약을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는 게 약이 독해서면 음식이랑 같이 흘려보내야 약의 독성이 좀 없어질 텐데 오히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다음에 약을 먹으라고 하면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약을 먹으면 음식물에 묻혀서 약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30분쯤 지나면 음식물이 반쯤 소화되고 적당히 남아있으니까 네. 약이랑 적절히 잘 섞이지 않을까. 그 적절하다는 걸 누가 정한 건데요? 30분 있다 먹으라면서요. 근데 사실 저게 정답이잖아. 근데 약사들은 환자들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게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뭐 그렇게 아주 계산된 뭐 양리학적으로 뭐 약물 역동학적으로 계산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약물 동력학 아니냐? 아, 그런가요? 헷갈려요, 맨날 그 두 개가. 그런 식의 근거가 있어 나온 얘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나마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진 약간 문화적인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식후 30분 복용을 뭐 영어로 대충 쿼리를 만든 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네. 왜 우리한테는 왜 그래요? 의학을 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준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물에 복용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 처방 약어를 라틴어 약자를 맞아요. 쓰는데 거기에 이제 식후 복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C라고 뭐 포스트 키보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식후 복용, 식전 복용, 뭐 자기 전 복용, 뭐 식간 복용 이런 단어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굳이 숫자를 쓸 수는 있어요. 뭐 식후 30분이라고 30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런 약어 없이 없어요. 영문으로만 식후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식후. 전이냐 후냐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식후 뭐 그리고 10분이냐 20분이냐 30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크게 경우가 거의 차이를 없어요. 나타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실제로 거죠. 설명서에 그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영어로 된 설명서를 보면은 근데 약국 봉투에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을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아도 밥 먹고 약 먹을 때 밥 먹고 바로 먹으면 실제로 음식물과 상호작용을 해갖고 약효가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또 특별히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상했을 때는 그냥 뭔가 밥 먹고 나서 한 1, 20분 지나고 그냥 약을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귀찮다고 설명 안 해준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두 끼 먹던 걸 세 끼를 먹어야 되고 위험 이익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끼 먹던 걸 세 끼 먹는 건 이익 아닌가요? 이게 왜 위험이야? 아, 그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약 먹는 걸 까먹어서 한 3시간 지났으면 아 다음 끼니에 그냥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식전에 먹으라고 약을 처방할 때 식전약이지만 혹시라도 밥 먹기 전에 약을 까먹었다면 식후라도 괜찮으니까 드세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식후 30분에 먹는 약들은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진통소염제 계열의 약이랑 항생제 계열의 약처럼 모든 약이 위장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장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뭐 복용을 했을 때 위장에 문제를 가지게 될 확률이 조금 그래도 다른 약에 비해 높은 약들, 그런 약들을 처방할 때 식후 30분에 처방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약포에 약이 하나하나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봉지에 여러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보통 감기약들은 그 진통소염제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식사랑 관계없는 약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대부분의 감기약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거 거의 하나 대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왜냐면은 세상에 의약품 부작용이 그것만 학문 분야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건 거의 한 종류예요. 속 쓰려요. 약이 독해. 속 쓰리면 세상에서 제일 독한 약이야. 그러니까 그 약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속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좀 더부룩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약들이 다 식후에 먹어야 되는 걸로 판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정립된 건 아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식사랑 연관지은 거는 약을 보통 하루 3번 먹게 만들잖아요. 많이들 이게 그래요. 식사를 하루 3번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했을 거고 그렇게 이제 뭐 좀 약 구조를 개발할 때 뭐 갖다 붙이고 빼고 하면서 작용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이라도 하루에 6번, 7번 먹어야 되는 약이면은 걔는 개발 단계에서 드랍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누가 먹니? 이건 뭐 팔 이런 수가 거지. 없다가 되는 거죠. 제약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챙겨 먹기 좋은 타이밍을 개발한 게 하루 3번인 거예요. 그래서 식후 30분 전에 있어서 하루 3번 식후 30분인데 네. 하루 3번이라는 게 사람들이 밥은 먹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고 하루 3번 식후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식사 후에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을 최대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준 거거든요. 그러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면서라도 약을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게 나아요? 감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열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데 브루펜 같은 해열제를 먹고 열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빈속이야. 그럼 열을 내리는 거랑 속이 좀 쓰린 거랑 어느 쪽이 환자한테 더 위험한 거냐. 고열로 뭐 페브라일 컨버전이라도 생겨서 열성 경련이 생겨가지고 부들부들하다 응급실 가는 거랑 속이 좀 쓰려가지고 잠시 속 쓰려서 뭐 어떻게 달래가지고 그래도 열은 안정적으로 내리는 거랑 어느 쪽이 이득이냐라는 거를 이거는 환자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식이 좀 있는 환자라면 빵을 하나 사 먹고 약을 먹겠죠. 네. 그렇군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열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타이레놀을 사서 먹겠죠. 네. 그러면 위장 장애가 없는 약이더라도 그냥 간습적으로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거의 하루 그래요. 3번을 맞추기 위한 경우가 꽤 있고요. 식후 30분에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은 식사랑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요?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다라고 하면 진통제가 대부분 위장장애가 일으켜질 거고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쪽이라면 항생제나 진통제가 또 소염제가 들어가니까 그런 애들이 또 식후에 들어가는 거고 일상적인 문제를 안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처방받는 약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약이 하나라도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처방받는 대부분의 약들은 그래서 하루 3번 식후 30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도가 낮을 것 같은 사람이면은 강제로 그렇게 주입시키고 더 이상의 설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서로 간에 해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수능도를 따라올 것 같고 웬만큼 교육받은 사람이라면은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죠. 원래는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8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먹다가 속쓰림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그때 복용 시간을 바꿔서 식사 직후에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뭔가 제대로 전달한 것 같고 듣는 분도 거기에 따라오면 참 좋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다면 하여간 또 결론이 항상 저래. 우리 업자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 편하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환자들이 한번 되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꼭 밥 먹고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 3번이 8시간 간격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8시간 간격을 힘들잖아요. 맞추려면은 뭐 밤에 자다 깨야 된다거나 아니야. 새벽에 보통 제가 일어난다거나.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 8시, 오후 4시, 밤 12시. 그러니까. 네, 그래서 12시에서 8시까지 자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문제는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 식후 30분. 밤 12시. 병동 입원 환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8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병동에서는 식후약, 식전약, 뭐 8시간 간격약 다 맞춰서 줘요. 그리고 근데 주사도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병원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거긴 근데 병원이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 위장장애 가능성이 있는 약을 밤 12시에 먹고 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부작용의 확률을 생각한다면 그냥 하루 3끼 맞는 시간에 맞춰서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한 거지. 그럼 정리하자면 그냥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겠네요. 이거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루 3번을 적절히 잘 나눠 먹으면 된다. 식후 30분 그러니까 그냥 약을 딱 주시면 이거 빈속에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꼭 식후에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식후에 드세요라고 하시거나 뭐 꼭 뭐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현실에서 받는 질문은 이 약 먹으면 속 쓰려요죠. 그러면 그 질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식후에 드세요인데 그래도 약효는 내야 되니까 이게 왜 절충한 그러냐면 시간이 30분이었다. 외국인 환자가 오면요.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놀란 게 뭐냐면 외국인 환자한테 그 브루펜을 처방을 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이라 하면은 어디서 온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아니, 그러니까 네. 어느 문화권에서 온 분이야? 지금 얘기한 분은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환자분한테 영어로 대화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단순한 대화는 하죠. 근데 그분이 물어봐요. 브루펜을 제가 처방을 해드리면은 200mg을 하루에 3번 드세요라는 처방을 먼저 낸 다음에 그러면 처방을 보고 제가 처방을 200mg 하루에 3번 드시는데 식후에 드시라고 처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놀라웠어요. 한 번에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처음 듣는 되게 질문인데. 신선했어요. 그래갖고 한 번에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구나. 이런 그래갖고 느낌 처음이야.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그분이 덩치도 크시고 막 이래갖고 그럼 한 번에 3알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루에 최대 몇 알까지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자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니요. 첫 번째 약과 아니죠. 두 번째 약의 간격은 최소 얼마를 지켜야 되느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전혀 업자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과 쪽 분이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약을 이용하는 문화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거를 정말 제가 크게 알았어요. 왜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냐. 미국일 것 같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약 같은 거 주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야 되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줬냐라고 일단 먼저 물어봐서 중복되는 정보는 다 제거를 해놓고 네. 이 약은 어떤 용도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약인데 네. 처방이 나오기로는 뭐 이렇게 뭐 나왔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고 중간에 약을 건너뛰면 어떻게 하고 부작용도 그 많은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확실히 겪을 만한 거 한 2개 정도. 그리고 그 환자가 그랬어요. 본인이 그런 콜레스테롤 문제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괜찮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일종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문화 같은 거라서 특히 미국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이만큼 첫 번째 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나 약사를 대하는 자세가 문화권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는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좀 약간은 왜곡되어 있는 이 문화를 저희는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고 뭐 쟤는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고. 교육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네. 교육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수학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수업을 한번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중학교 때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교육이 아니라 수능에 나와야 된다. 진짜 쟤는 너무 나랑 달라. 학생이 지금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에 보건학 관련해서 나와야 돼요. 필수로. 그래도 점수가 낮으면 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의료법 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8시간 간격을 이렇게 딱딱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켜야 되는 약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이 있어서 만약에 동네 의원에서 받으시는 약 중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간격 안 지켜서 문제될 약은 사실은 별로 없긴 하죠. 학생 입장에서 시간 간격을 되게 지켜야 되는 약은 뭘 것 같아요? 당뇨약 같은 거는 식전 식후에 먹는 약이 다르니까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사와의 상관관계는 지켜야 되고 그렇죠. 시간 간격, 뭐 6시간 간격, 8시간 간격을 따박따박 지켜줘야 되는 약들이 있긴 있거든요. 학생이니까 시험 문제처럼 얘기해야 되나? 박테리오스태틱, 박테리오사이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번 항생제, 2번 해열제, 뭐 야, 설마 3번 소화제. 문제를 내겠어? 크리티컬하게 그렇게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야 되는 거를 4번 항암제 항암제 선택하겠습니다. 적어도 예비지망생이라 요 정도는 나오네요. 근데 사실은 1번 항생제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혈액 속에 남아있는 항생제의 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최소 박테리아를 잡으려면 최소 유지돼야 하는 농도가 있는데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항생제가 몸에서 남아있는 농도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그 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얼른 먹어야 돼요. 그럼 약을 좀 1시간 정도 빨리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빨리 먹으면 농도가 배가가 되니까 그만큼 그렇게 간격이 되면은 비어버리죠. 중간이 비어버리거나 너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항생제는 그래서 저희가 시간 간격을 맞춰서 드시라고 최대한 교육을 하는데 뭐 한두 시간 정도 어쩔 수 없으면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항생제도 종류에 따라서 네. 균 억제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있고 또 균 죽이는 게 있고 해서 네. 억제하는 애는 진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죽이는 네. 애들은 뭐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그 약 나갈 때 이제 설명을 하는 네. 문제인데 동네에서 쓰는 약들은 거의 살균성 세파 네. 항생제라 네. 사실은 아주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니까 네. 퉁쳐서 19, 30분이라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뭐 인수부로. 예를 들면 타이레놀 서방전 같은 경우는 걔가 서방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속이 되거든요, 효과가. 그렇죠. 그러면은 천천히 약효가 이미 남아 있는데 너무 빨리 그 다음 약을 먹어버리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는 또 식사랑 관계 없으니까 그냥 시간 간격만 철저히 지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이 친구가 예로 든 미국인 환자분이 한 번에 몇 개, 하루에 몇 개 물어본 게 시간 간격 물어보고. 최소 시간 간격 얼마. 저거거든요, 예. 결국. 그런 거. 항암제 같은 경우는 네. 뭐 저희가 분초까지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항암제를 네. 먹을 정도면 병원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암제는 병원에서 보통 네. 주사로 맞거나 처방받아서 먹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얘기인 저희가 거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런 거 좋더라. 하루에 3번씩 네. 약을 먹게 되면 한 번만 약 먹는 약을 만들어서 한 번만 먹으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그런 걸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갖고 항생제 같은 경우 하루 3번을 먹느니 하루 한 번을 먹게 하면 이 사람들이 챙겨 먹을 텐데라고 해서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제형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특수하게 기술이 들어가야 네. 돼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뭐 어떤 구조상의 차이점 때문에 좀 오래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서 약 껍데기에다 장난을 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만 나오게 해서 하루 종일 유지되게 한다거나. 그렇죠. 그 제약회사는 사실 그런 걸 많이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네. 점점 약값이 비싸지죠, 대신에. 기술의 한계도 있고 가격의 문제 때문에 처방을 잘 안 나간다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복용 간격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예전에 그 과에서 많이 처방하던 항생제 중에 전립선염에 처방하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2번 정도 혹은 3번 정도 이렇게 계속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특정 제약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이 빵 하고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네. 근데 가격이 비싸지만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루 3번에 적응한 분들은 하루 한 번 먹으라 그러면 자꾸 깜빡깜빡 하세요. 하루 한 번 먹는 네. 약을 가져가서 하루 3번 먹고는 아니, 그건 일주일치 처방을 냈는데 이틀 만에 약이 없다거나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흔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네. 자주 일어나는. 어르신들은 약은 무조건 하루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수십 년간 굳어진 거라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약보다 오히려 하루 3번이 수능도가 더 높다 이런 뭐 통계도 있을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점점점 빈도가 줄어들고 제형도 많이 발달을 해서 좀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식후 말고 식전에 먹는 약도 식전이나 있어요? 식간에 먹는 약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먹은 적이 많아요. 없어서. 아까 학생이 얘기한 당뇨. 당뇨약이라던가 식전에 먹는 약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위장약이거든요. 위장약을 식전에 뭐 한 2-30분 전에는 먹어야 시급- 밥을 먹을 때 시급 작용을 하지 돋구는 않겠어요? 약이라든가 위장 운동을 뭐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런 약들은 미리 먹어놔야 당연히 그치. 효과를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반사적으로 위산이 나와. 네. 팍 나온 다음에 이미 일은 저질러졌는데 한참 있다가 식후 30분에 기다린 다음에 이미 일은 끝났고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을 타겟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전에 보통 한 2-30분 전쯤에 먹으면 약효가 실제로 작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30분 정도 먹는 약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대비해서 그렇게 드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진통제나 항생제 얘기할 때
그 위장약 말하는 거 이런 걸 하나씩 같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미리 이제 맞아. 속쓰림 경감하라고. 네. 근데 그거를 먹을 때 굳이 식전에는 위장약을 나눠 빼서 드시고요. 식후에는 진통제랑 항생제를 드셔야 합니다. 이게 베스트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 네. 하루에 약을 6번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수능도가 떨어지겠죠. 아, 짜증나 안 먹어 이렇게 될 수. 아니면은 한꺼번에 다 먹겠다. 안 그러면은 이제 메인이 식후약인데 식전약을 먹고 식후약을 까먹어. 그럼 이제 아무 소용이 없거나. 그런 환자분들 네. 되게 많아요. 그쵸. 저희 왜 속쓰림 같은 거, 위궤양 같은 게 있을 때 아침 식전에 먹으라고 무슨 뭐 로색이라든가 판토록 같은 약을 주고 제산제. 네, 제산제를 주고 나머지 약들을 이렇게 뭐 몇 가지 섞어 포장을 해두면은 그렇지. 식후 30분 약은 다 챙겨 먹어.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아침 식전에 먹으라고 한 그게 약은 메이저인데. 그대로 남아서 이제 반품을 하러 온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요. 저는 이거를 경험하고 이제 환자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 3번 먹으라고 약을 주면 3봉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 네. 봉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적어주잖아요. 근데 점심약이 묘하게 적거나 뭐가 하나 없어. 뭐가 하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보통 하루 2끼를 먹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뭘 먹느냐. 내가 지금 먹는 게 점심이니까. 그치. 아침이냐 점심이냐. 점심약을 먹고 저녁약을 먹고 아침약을 남겨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질환의 메이저 약은 아침약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있는 봉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그래서 약국에서 그런 복잡한 폴리파마시를 하는 경우에 투약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은 원래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50대 이분들은 또 아침 약은 거의 다 챙겨 먹는데 점심 약이 좀 남고 저녁 약이 수두룩 빽빽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침 약에 뭐 당뇨약, 혈압약 이렇게 주고 저녁에 보통 콜레스테롤 약 있으면은 콜레스테롤 약은 그대로 남고 아침 포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엄마네. 좀 오래가는 콜레스테롤 약으로 바꿔서 아침에 다 넣고 그렇지. 점심 저녁 약은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인 계획으로 그렇지. 약을 그 처방 나온 거를 아침, 점심, 저녁 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레스테롤 약이 전용 약이 많거든요. 제약회사에서 아침에 먹는 약을 개발했어. 사실 왜냐면은 근데 잘 팔리는 약들은 다 오래 가는 약들인데 그런 이유로 잘 팔리게 된 거라는 거죠. 저녁에 먹는 거랑 아침에 먹는 게 달라요? 그 약의 작용 시간이나 최적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 그리고 그 약이 몸에서 대사되는 여러 가지 그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아침에 먹는 약이 있고 밤에 먹는 약이 있죠.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하는 게 새벽에 작용이 일어나야 되니까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이 아침에 먹어두면은 저녁엔 약발이 이미 떨어지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은 새벽쯤에 한 번만 필요하니까 자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키니까 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몸속에 남아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아침에 먹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되게 흔히 호소하는 위장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뭐 화끈거리고 속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근데 역류성 식도염 약에서 가장 많이 먹는 제산제가 오전 식전에 먹는 약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다들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 그거를 빼먹고 나머지를 먹고 오는데 나머지는 되게 부수적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환자들한테 약을 줄 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니까 뭘 먹든 첫 끼니 전에 이걸 드시면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기셔도 된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거든요. 정 안 되면 자기 전에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안 하셨으면 그냥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점심약 말고 아침 저녁이 메인인 경우에는 하루 2끼를 먹을 거면 점심약을 빼먹어라. 이렇게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네, 얘만 그렇죠. 대부분은 안 그러기 때문에. 안 그래. 이렇게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 되게 많아요. 이 방송을 들으면 왠지 다 나만 빼고 아니,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냐인데 비율로 따지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식후 30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식전에 먹는 약, 식간에 먹는 약, 뭐 식후에 먹는 약, 시간 간격을 맞춰서 먹어야 되는 약 다양한 약들이 있지만
정리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강박적으로 하루 3번 식후 30분을 딱 지켜야만 하는 약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 잘 모르겠으면 약사나 의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나는 밥을 하루에 2번밖에 안 먹는다. 혹은 저는 낮밤이 바뀌어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경우에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사이클에 맞추어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질문을 잘 하시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시간만 충분하면은 개인별 맞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개인별 맞춤을 할 시간과 비용과 여력이 안 되니까 기성복처럼 찍어내서 나온 말이 식후 30분 하루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앞으로 뭐를 개선해야 이 문화가 개선이 될까? 나는 약 처방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약회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나라 제약회사 너무 많아. 약봉지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약봉지가 항상 식후 30분 항상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30이란 숫자에 너무 같이 그 30을 안 적으면요 몇 분이냐고 물어봐요. 좀 골탕 먹이려면 PD님한테 제가 특별히 14분 30초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12분 25초 뭐. 약 하루 3번 식후 12분 25초에 드세요. 괜찮다 그거. 알람, 스마트워치 알람 탁 맞춰놓고. 그 정도로 의미가 그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후 30분의 의미가. 그래도 별 지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장이 있을 만한 거는 미리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장이 좀 네.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게 충분히 강하게 받아줬어요. 동그라미 칠 때 아주 힘차게 동그라미를 치시거든요. 동그라미를 안 칠 수가 없다니까 이 양반은. 아니면 PD님 얼굴을 보고서 힘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죠. 이 양반 수능도 떨어지게 생겼어. 말하면서. 아니 딱 보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도 좀 힘을 써야 되겠다. 특히 여자 약사분들이면 겁먹어서. 왜 그래? 아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니까요. 아 참.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식후 30분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또 첫 번째 시즌 거를 우려서 한번 다시 길게 우려봤고요. 자, 오늘도 마지막 이제 실습이 거의 끝나갔고 두 번째 녹음까지 연달아서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오늘 주제에 맞는 식후 30분 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았고 아이고.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뭔가 약의 쓰임과 중요성 뭐 내가 30분 지나도 먹어도 되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정말 배우고 갈 수 있는 학교 수업에서 듣지 못한 꼭 이 팟캐스트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얻어가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가서 제가 저희 학교에 전파를 하고 저희 지인들께 이 네.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자, 네.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대본 줬어? 아니 아까 너 화장실 갔을 때 짰어. 내가 그걸 해야 성적을 준다 그랬거든. 오늘 평가서를 드렸습니다. 네. 다운로드 수를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배수님. 네. 그러면... 지역별 다운로드 수 확인 가능합니다. 오. 대전 지역. 나라별로밖에 안 돼서. 안타깝네. 지역별 안타깝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지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피임약과 빈혈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